내 의식이 현실의 바닥을 잃고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순간, 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의 단계를 이미 넘어서 있었고, 그 두려움을 벗어난 뒤에 남는 공백 같은 감정 속에서 세계가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 정확하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몸 안에서, 내 의식의 중심부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가장 오래된 틈에서 울리는 거대한 균열음처럼 맴돌았고, 그 균열이 벌어질 때마다 내 정신은 조용한 경련을 일으키며 아래로 또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진다고 말해도 그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의 의미와는 완전히 달랐다. 내가 내려가는 것은 중력이 있는 세계의 바닥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과 잊힌 순간들이 층처럼 쌓여 형성된 거대한 심연의 구조였고, 그 구조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의식이 감당할 수 있는 깊이의 한계를 시험하는 형태였다. 나의 몸은 빠르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하게 침잠하고 있었으며, 그 침잠하는 속도는 내가 가진 공백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일관되게 가라앉고 있었다. 어둠의 층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 층은 수없이 많은 막과 막 사이에 존재했고, 막들은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감정의 결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는 그 결을 통과할 때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의 파편이 피부와 신경 사이, 그리고 기억의 표면 위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층은 후회로 구성된 얇은 필름 같았다. 그 필름은 차가운 물에 손가락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순간적인 경련처럼 내 의식을 잠시 떨리게 했고, 그 떨림은 오래전 내가 잊어버린 어떤 순간을 짧은 빛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그 기억은 곧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두 번째 층은 분노가 굳어만든 불규칙한 표면처럼 느껴졌다. 그 표면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기묘한 온도로 나를 감싸며 누군가가 치밀하게 억누른 고통이 벽처럼 붙어 있었다. 그 벽을 지나갈 때 수천 개의 속삭임 같은 잔향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속삭임은 말이 아닌 감정의 형체로만 존재했고, 나는 그 감정이 어떤 순간에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단지 그 무게를 느끼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세 번째 층은 슬픔이 오래도록 고여 만들어낸 깊은 연못 같았다. 물은 흐르지 않았고 표면에서 아무것도 일렁이지 않았지만, 그 아래엔 오래전 돌멩이를 떨어뜨린 흔적처럼 가라앉지 않는 파동이 있었다. 나는 그 연못을 통과하며 내가 잊은 줄 알았던 무수한 슬픔의 색을 느꼈고, 그 색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외면해왔던 시간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물결처럼 몸을 감싸며 지나갔다. 그 층들을 지나며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아닌 느낌에 가까워졌다. 나라는 개체가 흩어지고, 내 몸이 가지고 있던 경계가 사라지고, 내가 짊어졌던 기억과 감정이 다른 존재의 잔재들과 섞이는 기분이 들었고, 그 섞임이 반복될수록 나는 더 아래층으로 가라앉았다. 어느 순간 내 주변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고요하다는 말조차 부족한,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흔적도 없는 심연의 빈 공간처럼 보였지만,
그 빈 공간은 사실 수천 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가라앉아 머무는 장소였다. 그 그림자들은 모두 형태를 잃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인간의 윤곽이 남아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눈과 코와 입은 이미 사라지고 표정은 감정의 잔해로만 남아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으며 내 앞에서 형태를 바꾸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흘러가는 어둠의 일부였고 2층을 지나가기만 했다. 어떤 그림자는 손가락만 남은 형태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고 어떤 그림자는 바람에 찢긴 종이처럼 한쪽 방향으로 자꾸 접히며 흔들렸다. 또 어떤 그림자는 가슴 부근이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감정이 층 아래로 가라앉으며 부서졌다. 그 장면들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곳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죽기 직전의 감정들이 버려지는 어둠의 층이라는 것을. 여기엔 사람이 없었다. 단지 감정만이 있었다. 살아남지 못하고 남겨진 감정들이 형체를 잃은 채 층 아래의 층으로 흘러들고 있었고 그 감정들 중 일부는 강 씨의 마지막 흔적과 닮아 있었다. 그때 내 가슴 아래에서 약하게 떨리던 강 씨의 잔재가 한번 크게 수축했다. 그 수축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가 삶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의 파편이 2층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래층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 그림자는 방에서 보았던 오래된 존재와 똑같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본체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방에서는 사람 형상을 흉내내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인간의 모습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그는 2층에 완전히 적응된 형태로 자신이 가진 힘과 깊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층의 어둠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마치 뿌리가 땅을 파고드는 것처럼 2층 전체에 걸쳐 퍼져 있었다. 그 뿌리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흔적과 감정의 잔재들을 길게 흡수한 흔적이었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운은 방에서 느꼈던 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오래된 기척이었다. 그 존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멍처럼 깊게 파여 있었지만 그 구멍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관찰하는 눈이었다. 그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기척은 빛이 없는 세계가 바라보는 눈의 감각처럼 온몸의 신경을 무너뜨리며 내 의식의 가장 깊은 틈에 닿았다. 그가 나를 보고 있음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깨달았다. 그 눈은 나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어느 곳을 수백 번 넘나들며 내 과거와 현재와 빈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눈을 통해 내가 왜 이 틈에 끌려왔는지 알게 되었다. 강 씨는 틈을 연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틈을 넓힌 존재였을 뿐이다. 틈을 연 것은 처음부터 나였다. 내가 스스로 만든 공백, 내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무력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결핍과 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끝내 메워지지 않던 빈틈이 오래된 존재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문이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해 강 씨의 절망이 이용된 것뿐이었다. 오래된 존재는 나에게 손을 뻗지 않아도 이미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가 미세하게 중심을 움직이자 층 전체가 그의 의지에 따라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내 의식은 다시 찢어졌다. 한쪽은 아래로 떨어지며 존재의 심연으로 향했고 한쪽은 꺼져가는 강 씨의 잔재를 붙잡으려 했으나 그 잔재는 이미 흔적만 남아 층의 파동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오래된 존재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향해서 층을 열었다. 그 층 아래에는 더 깊고 더 오래되고 더 어두운 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층으로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가라앉고 있었다.